봅시다. 이제 뭘 할 차례냐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 제곱근의 성질 이제 중학교걸 하나 적어놨을 거거든요. 이거 가볍게 리뷰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A가 양수고 이제 B가 양수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제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괜찮지?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복소수 단원에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했었거든. 사실 이 단원에서는 웬만하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목적에서 벗어나는 주제니까 그래도 그냥 겸사겸사 복수하는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고 그러니까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거였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니? 자, 그냥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알았지? 그러니까 그 쌤이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워라. 공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알았지? 사실 당연히 이해하고 외우면 쉽겠지. 근데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를 한 그 과정을 까먹을 수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쌤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쌤도 너희들한테 수업할 때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와. 왜? 기본적인 개념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까먹을 수 있다고 안 쓰니까 평소에. 수업할 때밖에 안 쓴단 말이야 쌤도.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까먹었다고 해서 그게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천천히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수업 때는 쌤이 막 이렇게 아주 오래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물론 이제 까먹을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지식을 기억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 자, 이제 밑에 쓸 수가 이제 A, B가 양수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M과 N이라는 건 이제 N 자리에 쓸 수인데 얘는 2 이상의 이제 자연수 혹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P도 쓸 건데 P도 이제 1 자연수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N 제곱근 A 곱하기 N 제곱근 B는 N 제곱근 A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저거 비슷하게 생겼지. 괜찮아? 오케이. 자, 두 번째로 N 제곱근 B분의 N 제곱근 A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N 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N 제곱근 A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 요 둘을 그냥 곱해서 MN 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M 제곱근 N 제곱근 A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N 제곱근 A의 M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거꾸로 이렇게 밖으로 빼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NP 제곱근 A의 NP 제곱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이제 N 제곱근 A의 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 그냥 요 N이랑 같은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요 N이랑 똑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대라는 얘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요 N이랑 똑같으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제곱근 3을 곱하기 4제곱근 뭐 27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4제곱근 3 곱하기 27. 다시 말해서 4제곱근 3의 4제곱. 그래서 3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 이해했니? 오케이. 혹은 뭐랄까 세제곱근 합시다. 세제곱근 얼마를 쓸까? 54? 그리고 세제곱근이 이렇게 쓰면 얘는 n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쓸 수 있고 이거 약분하게 되면 27이 되어서 세제곱근 27은 그냥 3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니?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이쁘게 떨어지는 숫자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라고 했었지 아까?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럼 얘는 6제곱근 3 이렇게 써도 괜찮다. 괜찮지? 거꾸로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2제곱근, 3제곱근 3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다. 필요하다면. 괜찮아? 오케이. 네 번째는 4제곱근 2의 뭐 5제곱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4제곱근 2의 5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냥 바꿔 쓰면 된다는 얘기야. 다섯 번째는 12제곱근 A의 9제곱 이렇게 나왔어. 2의 9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랑 사실 약분하는 것처럼 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뭐로 약분하고 싶어? 3으로 약분하고 싶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써도 괜찮다. 그래서 얘는 4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니? 교가 질문 있어? 뭐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해보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 n제곱근 a라는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였지? 아까 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지?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었지. n이 홀수라면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야. 근데 n이 짝수면 n제곱하여 a가 되는 양수야. 괜찮지?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친구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입니다. 다음에도 잘 기억하고 있어. 자, 해볼게. 나는 이 n제곱은 a 곱하기 n제곱 b 저 친구의 좌변을 n제곱 할 겁니다.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라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지수 법칙에서 얘를 지수의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수의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아까 n제곱 a는 뭐라고?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 또는 양수라고 했잖아, 맞지? 걔를 n제곱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괜찮지? n제곱 a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야. 그런 수를 n제곱 a라는 기호를 여기서 나타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정의의 영역입니다. 예치 잘 이해하고 있어? 교화 살아있니? 네, 선생님 이두 번째. 아하. 고마워. 그냥 인간적이시. 어쨌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었지. 괜찮지?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뭐 했더니 n제곱 했더니 뭐가 되었어? 2b가 된 거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ab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n제곱사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했거든. 그런 실수를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친구를 n제곱 할 때는 뭐가 되었어? ab가 되었잖아. 그럼 이 친구는 누구랑 같은 거야? n제곱근 ab랑 같은 거야. 괜찮니? 다시. 지금 n제곱 a랑 n제곱 b를 곱한 걸 뭐 했더니 n제곱 했더니 ab가 됐잖아, 맞지? 근데 n제곱 a와 n제곱 b를 n제곱해서 ab가 되는 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고. 어차피 얘는 실수니까 n제곱에서 ab가 되는 실수는 한 개밖에 없어. 다시 봅시다. 우리가 n제곱 이렇게 쓸게. a의 n제곱은 이렇게 쓰게 되면 지우라 네. 몇 개 있다고 했지? n개 있다고 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중 실수라고 하게 되면 몇 개 있지?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야 돼. 짝수일 때 몇 개? 2개. 아니지.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고 했잖아. 소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 지금? 이제도 잘 이해하고 있어. n이 홀수면 1개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얘가 무슨 수야? 밑이 모두 양수이 보장된 거지, 맞지? 그럼 n이 짝수면 2개고 홀수면 1개인 거잖아, 맞지? 근데 짝수일 때도 양수는 몇 개밖에 없어. 짝수일 때 어떻게 생겼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짝수일 때도 양수는 1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 a가 무슨 수? 양수. b가 무슨 수? 양수. 그럼 n제곱 a도 n제곱 b도 뭘 나타내는 수야? 양수를 나타내는 거야. 아까 교가 질문했던 거야. n제곱 저기 n이 짝수면 n제곱 a는 무조건 무슨 수가 된다고 했어?
저 표기 자체 무조건 양수라고 했어. 맞지? 기억나? 오케이? 그러니까 n이 짝수면 이 둘 다 무조건 양수야. n이 홀수면 어떻게 돼? 홀수일 때는 밑이 양수면 양수였어. 아까 기억나? 그래프 그려가지고 선 그었을 때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교점의 좌표가 양수였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야. 그럼 n제곱 8a가 되는 양수는 몇 개밖에 없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 우린 그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지? n제곱 무언가라고 쓰기로 한 거야. 지금 근데 이 친구를 뭐 했더니 n제곱에 대한 ab가 됐잖아, 맞지? 그럼 n제곱해서 ab가 되는 양수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다고? n제곱 ab라고 쓰기로 했다고. 그래서 요거와 요게 같다 이렇게. 마침 결론은 뭐야? n제곱에서 ab가 되는 양수 몇 개밖에 없다고? 한 개밖에 없다고. 오케이? 근데 이 친구를 n제곱 했더니 뭐가 됐다고? ab가 됐다고. 그리고 얘는 무슨 수라고? 양수라고. 그럼 이거랑 얘는 어째 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근데 수학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 논리적 사고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우리는 이제 문제 풀어서 시험을 맞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누가 정했을 거 아니야. 수학 가르쳐 이렇게 맞지?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사회적 합의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냥 잘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뭐랄까 어떤 사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에 수학이 적절하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육 과정에 넣어놓은 거야, 맞지?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자, 일단 그래서 나머지도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혹시나 학교에서 이제 간단한 증명 문제를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먼저 요구되는 건 이걸 가지고 방금 이렇게 주어진 계산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행합시다. 공식을 볼 때 항상 이걸 이렇게 고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지? 어차피 좌에서 우로 고치는 거 다 잘하거든. 우에서 좌로 고치는 걸 상대적으로 더 못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그것 때문에 가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저요? 왜요? 돌아가는 거 확인한 거 아니야? 아니요. 자, 근데 찔렸나? 어쨌든. 자, 그러면 약간 고민이 되는 상태라서, 자, 일단 우리 거기 그 15페이지 잠깐 봅시다. 이걸 먼저 하면 좋을까? 15페이지 2번 문제를 먼저 볼게.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건 소인수분해입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수들을 소인수분해 하십시오. 괜찮지? 이렇게 27은 뭐야? 3의 세제곱이 나왔지. 3의 세제곱. 그러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고 했어? 곱한다고 했지. 그러면 이거 전체는 3세제곱근 3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 6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지. 근데 요 6이랑 3이 아까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약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럼 1이 되면 이거는 없다고 치는 거야. 오케이, 그냥 1제곱근이라는 건 1제곱 한 번 곱해서 그게 되는 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없어져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친구도 우리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지? 요 m이랑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괜찮다고 했지? 오케이, 물론 언제? 밑이 뭐일 때? 양수일 때야. 그럼 지금 밑이 양수 형수야. 양수잖아, 맞지?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뭐 해도 이것처럼 뭐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약분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얼마 남아? 요건 얼마가 된 거지? 1. 착각하면 안 돼. 1은 이거 없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여기 3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 괜찮니? 그럼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괜찮아? 아니,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다하지. 요건 아까 어떻게 해도 된다고? 6제곱근
729는 뭐지? 3의 6제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3의 6제곱까지는 외웠으면 좋겠어. 3의 6제곱까지 외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서 또 6이랑 6이랑 약분된 거야. 그럼 얼마 남지? 3만 남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계산하는 거야. 하나 할 수 있겠어? 네. 좀 복잡하지 않지?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자, 일단 해보고 다시 또 이야기하자.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3 마이너스 1 곱하기 세제곱근 9 더하기 세제곱근 3 그리고 더하기 1 그리고 4제곱근 16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각자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4제곱근 16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4제곱근 2의 4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약분되어서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맞지?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뭐로 얘기할까? 요 친구. 요 친구가 세제곱근 3의 제곱이야. 그럼 무슨 꼴이지? a 빼기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꼴인 거야. 뭐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아, 그러니까 요 밑줄 친 부분만 보게 되면 요 밑줄 친 부분만 보게 되면 얘는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의 그 인수분해 한식인 거지. 괜찮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는 얼마가 돼? 이 전체는 얼마야? 이겠네. 맞지? 그럼 요거 2랑 약분하면 답이 얼마가 돼? 루트 2가 돼. 괜찮니? 오케이.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못생겼어. 어쨌든 봅시다. 세제곱근 64 분의 6제곱근 64 그 다음에 곱하기 세제곱근 6제곱근 64 그 다음에 루트 64 곱하기 6제곱근 64분의 세제곱근 64. 자, 일단 봅시다. 이거는 그냥 성실하게 손수분해서 풀어도 괜찮은데 아까 쌤이 요런 얘기를 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부탁할게. 이것도 이렇게 고쳐 쓸 수 있는 거야. 괜찮지? 쌤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이렇게 쓴다. 그냥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 그럼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2가 생략된 거거든. 나는 얘를 요렇게 쓴 거야. 괜찮니? 요렇게 쓰는 거고 요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2가 생략된 거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지?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괜찮아? 여기 2가 생략된 거지.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답은 얼마? 의도가 저런 거야. 의도가 저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볼 때 항상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고칠 줄도 알아야 돼. 괜찮지? 사실 중요한 요령입니다. N이 같아야 붙이실 수 있어요. 어? N이 같아야 붙이실 수 있어요. 여기 네네 네네 괜찮지? 오케이 괜찮지? 선생님, 응? 근데 어. 여기에서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약속 처음부터 무조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이긴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8의 4제곱 더하기 4의 11제곱 분의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분의 여기도 2가 생략된 거지. 2가. 자, 근데 일단 기본은 똑같습니다. 소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줄 더 쓰게 되면 8의 4제곱은 뭘로 바뀔까? 2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3, 4, 12제곱 2의 22제곱 괜찮지?
얘는 2의 30제곱. 얘는 2의 20제곱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 네.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 공통인수를 묶어내십시오. 그럼 누가 공통인수지? 분모는 뭐로 묶어내면 좋겠어? 2의 12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는 2의 몇 제곱 묶어내야 되겠어? 2의 20제곱 묶어내면 되겠지. 그러면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랑 뭐 돼? 약분데 2의 몇 제곱이 남아? 거듭제곱끼리 나눴으면 치수끼리 있는 거잖아, 맞지? 2의 8제곱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16. 잘 이해했어? 근데 중요해, 알았지? 그러니까 계산은 사실은 진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진짜 중요. 그냥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못하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거기 그 13페이지에 계산 문제들이 있거든. 이걸 지금 풀어보시오. 전부 다. 1, 2, 3번 다 푸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방금 쌤이 풀었던 문제 있지? 이걸 다시 풀어보십시오. 13쪽 아니야? 13쪽 아니야? 13쪽. 그거 다시 그거 다 푸십시오. 그리고 계산하다 안 되겠으면 쌤한테 질문하십시오. 오케이? 지금 풉시다. 3번은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4제곱근 3 곱하기 아까 근데 뭐 하라고 했었지? 소인수분해 하라고 했었거든. 3의 세제곱 이렇게 고쳐 쓰는 거야. 여기 요 자리를 같게 조작하는 게 중요하거든. 요거는 약간의 센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했지? 같을 때는 하나로 써도 괜찮다. 그럼 3 곱하기 3이 세제곱이잖아. 결국 얘는 뭐야? 4제곱은 3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사랑 약분하면 여기 1이라고. 1은 없는 거라고. 따라서 얼마? 3 이렇게 쓴다고. 괜찮지? 2번 보자. 2번. 2번은 5제곱 16을 그냥 5제곱 2의 4제곱이라고 쓰자고. 그 다음에 5제곱 64를 5제곱 2의 6제곱이라고 쓰자고. 그럼 이제 n이 같아졌어요. 요 n이랑 요 n이랑 같으니까 5제곱 2의 몇 제곱? 거듭제곱끼리 거듭 치수끼리 뭐 한다? 나한다. 10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2가 되지. 그러면 2의 제곱 또는 4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아? 3번. 3번은 세제곱근 16분에 세제곱근 1에 세제곱근 16분의 2.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안 고쳤었는데 8이 될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를 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냥 세제곱은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세제곱은 약분 될 거고 2분의 1이 될 거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얘를 세제곱 2의 세제곱분의 세제곱 1 이렇게 봐도 괜찮아. 1에는 언제나 여기다 3을 써줘도 괜찮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2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지?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4제곱은 27분에 4제곱은 3이 되고, 얘는 4제곱은 27분의 3이 되겠다, 맞지? 27분의 3. 약분하면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데, 그러면 얘는 4제곱은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2가 되지. 따라서 얘는 얼마? 얘는 루트 3분의 1인 거야. 물론 얘를 이제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고 유리화에 3분의 루트 3이라고 써도 괜찮은데, 쌤은 사실 그냥 이 표현이나 이 표현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유리화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다음 5번째. 5번째는 뭐야? 6제곱은 25의 세제곱?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얘는 6제곱은 5의 제곱의 세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2랑 여기 6이랑 약분해서 여기 3 만들고, 그러면 세제곱은 5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얼마가 된다고? 그냥 5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뭐하라고 했지? 3번 다 푼 사람은 뭐하라고 했어? 2번 다시 풀어보라고 했어. 이번이 훨씬 복잡한 계산이잖아, 맞지? 그래서 2번 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케이. 3번 잘 한 사람은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8제곱은 81의 4제곱. 근데 81은 3의 4제곱이거든.
3의 4제곱의 4제곱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요거 4랑 8이랑 약분해서 여기 2가 됐고 그 다음에 이 2랑 요거랑 요렇게 약분해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2가 되어서 결국 이제 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뭐 9가 되는 거지. 7번 봅시다. 7번은 세제곱근 루트 27인데 당연히 여기 2가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6제곱근 그냥 3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다 알았지? 이제 이거 약분하면 2가 되어서 루트 3이 되겠다. 여기가 정리 끝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루트 세제곱근 4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2가 생략된 거고 하나 6제곱근 2의 제곱이 되어서 세제곱근 1 약분되어서 이제 세제곱근 2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사실 처음부터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여기 2랑 여기 2랑 약분해서 그냥 세제곱근 2라고 바로 썼어도 괜찮긴 합니다. 9번 봅시다. 9번은 12제곱근 12제곱근 3의 4제곱 곱하기 9제곱근 3의 6제곱 그러면 약분하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 n 자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로 합쳐도 괜찮아서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결과는 3이 될 겁니다. 자 10번 봅시다. 4제곱근 세제곱근 8 곱하기 루트 4제곱근 6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2가 생략된 거고 사실 이 8은 그냥 2의 세제곱이라서 그냥 이제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8은 2의 세제곱이라서 3 약분해서 얘는 4제곱은 2가 되는 거야. 64는 이게 몇 제곱? 2의 6제곱이거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약분해서 여기 2가 될 거고 이거 둘이 곱하게 되면 4제곱은 2의 이게 세제곱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결국 얘는 4제곱은 2의 4제곱이 될 거고 결국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약분되어서 2가 나올 겁니다. 자 질문. 계산 중에 질문 있는 거? 좋아요. 네. 준비 너무 없는데? 아, 오, 있어? 지율이 잘 풀었어 저거? 여기는 스마일. 왜 또 뭐가 이상해? 잠시만요. 아니 얘가 안 맞추는 중. 자 그 다음에 2번 다시 풀어보십시오. 2번 지금 풀고 있니 전부 다? 다은이 살아있니? 갔다 왔니? 너는 기억나? 모르겠어. 여기 짝수로 바꿔야 돼. 수고해. 왜냐면 짝수 제곱은 양수잖아.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거든. 근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쓰려면 근원이 다 양수야. 저기 성질을 볼 때 성질을 쓸 때 조건이 뭐야? A와 B가 양수일 때 쓸 수 있거든. 근데 마이너스 3은 지금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못 써. 성질을. 성질 쓰려면 저걸 양수 바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바꿀 수 있게만 문제를 해. 방금 숫자가 아니거든. 정확히 실수가 아니거든. 오케이? 젤리 뭐 젤리? 어? 이지야 뭐하고 있니? 안 되는 걸 빨리 질문하십시오. 알았지? 빨리 질문하십시오. 이거 꼭 다시 풀어보세요. 1, 2, 3, 4. 그래서 안 지우고 있는 거야 지금. 1, 2, 3, 4번 이거 빨리 풀어보십시오. 근데 진짜 계산이 첫 번째 어려움이야. 선생님 여기다가 풀어도 돼요? 얘 하십시오.
어. 자, 계산에 약간 염려가 있는데 나는 적당히 이해는 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할 줄 아는 거에 더해서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이체 다 양수라고 주어져 있냐? 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루트 a 세제곱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군요. 세제곱근 a 4제곱 곱하기 b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b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2가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렇게 찢어도 괜찮아. 좀 헷갈리겠지만 저렇게 찢는 거야. 여기도 여기가 이제 세제곱근이 되는 거지. 여기는 여기가 6제곱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뭐 쌤이 한 줄 더 쓰자면 제곱근 a의 세제곱 곱하기 제곱근 b 나누기 세제곱근 a의 4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근 b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그리고 6제곱근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냥 찢어 쓴 거야. 형이 다 이해했어? 네. 아니 근데 왜 이가 없어서요 지금? 어디? 어디가 없어졌어? 아 아니에요. 안 없어졌어. 그렇지. 자, 여기까지 괜찮아? 확실히 괜찮지? 유림이도 괜찮아? 수연도 괜찮니?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요런 1번과 2번 같은 성질을 쓰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곱하기 나누기니까 알지? 그럼 뭐가 같아야 돼? n이 같아야 돼. n이 같아야 하나를 합쳤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n이 얼마? 여기 n이 얼마? 여기 n이 얼마? 그럼 어떻게? 6으로 통일하는 거야. 뭘 써서? 이거 썼어. 이거 써서. 거꾸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 여기다가 곱하기 3 이렇게. 여기다가 곱하기 3, 여기다가 곱하기 3 이렇게.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저기 원래식에 하는 게 더 편하긴 했겠다. 약간 후회.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지? 결국은 얘는 6제곱근 a의 9제곱 곱하기 6제곱근 b의 3제곱 나누기 6제곱근 a의 8제곱 곱하기 6제곱근 b의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의 5제곱 곱하기 6제곱근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약간 헷갈리겠다. 근데 여기 괄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괄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전체를 나누게 여기 전체를 나누게 하라고 한 거니까. 알지? 쌤이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는 게 나았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할게. 알았지? 지금 일단 합시다. 그럼 다 6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끼리 모으게 되면 여기 a의 8제곱은 나눗셈이니까 분모로 가고 a의 9제곱은 분자에 그대로 있는 거고 a의 5제곱도 그대로 이렇게 곱하기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b는 6제곱은 b의 세제곱이 일단 분자에 들어갈 거고 b의 4제곱이 분모로 갈 거고 b의 제곱이 분자로 갈 겁니다. 이렇게. 집중이 안 돼? 왜? 이제 왜? 힘들어? 힘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 약분하면 여기가 한 개 남잖아. 지금 요거 전체가 a 6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6이랑 6이랑 약분하게 되면 a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요거 약분하게 되면 딱 한 개가 남겠다. 그냥 한 개라고 씁시다. 그러면 그냥 저거는 6제곱은 b가 되겠다. 여기가 괜찮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다시 봅시다. 처음에는 이제 루트 a 세제곱 b가 있고 나누기 세제곱은 a의 4제곱 b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6제곱은 a의 5제곱 b의 제곱이 있고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는 2가 생략된 거였고 여기다가 3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세제곱 하는 거야.
여기다 2를 곱하고 이 전체에다 제곱을 하는 거지. 여기를 그대로 두면 되겠네. 다시 정리하면 6제곱은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6제곱은 A의 8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6제곱은 A의 5제곱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6제곱은 이렇게 쓰고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 이거 두 개. A의 8제곱 B의 4제곱 여기 A의 9제곱 B의 세제곱 분자에 쓰고 여기도 곱하기니까 A의 5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아까처럼 약분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더 낫긴 하다 맞지? 잘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저 다음 문제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세제곱근 그 다음에 4제곱근 A 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세제곱근 A 분의 6제곱근 A 이렇게 얘는 하나로 묶었을까 찢었을까 좀 고민되는데 그냥 찢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세제곱근이 된다고 했었지. 여기 2는 생략된 거라고 했었고 여기 2가 생략된 건데 찢었으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그럼 다시 한 줄 더 써보게 되면 12제곱근 A 분의 6제곱근 A가 될 거고 곱하기 6제곱근 A 분의 12제곱근 A 이렇게 생겼고 맞지? 그럼 약분하게 되면 얘는 다 약분이 되어버려서 그냥 1 나온다 맞지?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루트 그냥 2를 바로 쓸게. A 곱하기 4제곱근 그리고 A 곱하기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줘요. 자, 그럼 요게 좀 어려운데 우리 곱하기도 우리 아까 얘기 지워버렸는데 곱하기도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라고 한 번에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요렇게 쓰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4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아니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찢어 쓰겠다는 게 4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세제곱근 A 제곱 이렇게. 괜찮아? 다시 저걸 하나 합쳐 쓴다고 하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럼 전부 다 4제곱근이잖아. 지금 다시 하나 합쳤으면 4제곱근 저 하나의 덩어리 곱하기 하나의 덩어리 즉 세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처음 식 어때? 똑같잖아 맞지? 저렇게 찢어 쓰겠다는 얘기. 괜찮아? 근데 그거를 쌤이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제곱근 A 곱하기 4제곱근 A 곱하기 12제곱근 A 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맞지? 그럼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제곱근 A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둘이 곱하면 8제곱근 A가 되고 둘이 곱하면 24제곱근 A 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약분을 하는 게 더 좋을 테니까 약분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대로 둡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이거와 이걸 합쳐야 되거든. 2와 8과 2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24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를 약분해서 12로 만들어도 8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어차피 24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를 24로 바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하고 여기다 12를 하고 여기다 3을 하고 여기다 3을 해야 돼. 그러면 24제곱분 A의 12제곱 곱하기 24제곱분 A의 세제곱 그리고 24제곱분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24제곱분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되어서 24제곱분 A의 15, 2, 17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려운 계산 맞지? 차근차근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어쨌든 처음에 이제 복잡한 계산하고 사실 저게 엄청 중요하지 않은 수학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계산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복잡한 계산들을 시켜보면 좀 더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질문 있어? 근데 저 앞에 2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아까 사실 이야기하긴 했었어. 아,
이제 관례적으로 생략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가 루트를 쓸 때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근데 루트랑 똑같은 의미거든. 그냥 루트랑. 중학교 때 배운 루트랑 똑같은 의미라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3번까지 다 했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쌤 강의노트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배소 비교라는 친구가 있죠. 배소 비교. 자, 잠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배소 비교. 자, 이제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합시다. 그때 A보다 B가 크면 A의 n제곱보다 B의 n제곱이 더 큰 건 사실 당연합니다. 맞지? 물론 n은 이제 2 이상의 자연수야. 사실 1이어도 괜찮은데 뭐 어쨌든. 그럼 거꾸로 이제 뭐도 성립하냐면 A가 B보다 크게 되면 n제곱 A보다 n제곱 B가 더 크게 됩니다. 말을 이상하게 했네. B가 A보다 크면 n제곱 A보다 n제곱 B가 크게 됩니다. 사실은 봐봐.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되지?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되지? 그 말은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n제곱하고 이걸 n제곱했더니 대소 성립한다네. 맞지? 그럼 이걸 n제곱하고 이걸 n제곱해도 대소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밑이 더 크면 이 n 거듭제곱분끼리의 대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뭘 갖게 해주면 되겠어? 내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대소를 비교하려면 요 n 자리를 갖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제곱근이랑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6제곱근 5랑 누가 제일 크니라고 비교를 시켰다. 맞아. 그럼 n이 지금 같아 달라. 다르잖아. 지금 n을 갖게 만들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6이 최소 공배수니까 여기다가 2 쓰고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3 쓰고 그다음 여기는 그대로 둬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6제곱근 4가 되고 얘가 6제곱근 27이 되고 얘가 6제곱근 5가 되는 거잖아. 맞지? 누가 제일 커? 누가 1등이야?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꼴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대소를 비교하겠다는 얘기. n을 갖게 만들어주면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미치의 값의 대소를 통해서 전체 값의 대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럼 필수 이제 4번은 그냥 뭐로 통일하면 되겠어? n을 하나 n을 뭐로 통일하면 되겠어? 6으로 통일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일단 요번 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